안녕하세요. 스터디 카페 인테리어 팁 방음편. 오늘은 옆 상가와의 방음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의 옆 칸이 있는 경우 기존의 벽체로 막혀 있을 수도 있고요. 신축 상가인 경우에는 아예 구분하는 벽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벽을 만들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큰 평수 상가를 나눠서 임대를 하는 경우에도 중간에 벽체를 세워서 나눠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 옆 상가에서 소음이 발생해서 벽을 타고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방음 벽체 시공을 해야 하는데요. 방음편 서론에서 스터디 카페 인테리어에서의 방음이 일반적인 방음과 다르게 상당히 까다롭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밀폐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스터디 카페의 그 오픈된 분위기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옆 상가와의 방음은 사실은 쉬운 편입니다. 그런 딜레마에 해당되는 게 없고 옆 상가의 방음을 철저히 막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방음 공사로 봐서는 오히려 쉬운 편이에요. 벽체를 세워서 막아주면 되고 꼼꼼히 잘 밀폐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쉽게 간단히 얘기하면은 여기서 지켜야 될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벽체를 세워서 막을 때는 바닥에서 끝까지, 천정 끝까지, 즉 천정 콘크리트 면까지 막아야 되는 겁니다. 천정이 시공되어 있는 경우에 천정 아래면까지 막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천정 위쪽은 뚫려 있어서 옆칸하고 연결이 될 테니까 그거는 방음에서는 의미가 없고요. 만약에 천정이 있는 경우라면은 천정을 좀 잘라내고 그래서 천정 위에 콘크리트 바닥면까지 완전히 벽체로 막아줘야 하고요. 물론 방음재로 채워진 방음 벽체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옆칸에서 어떤 업종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벽체 하나 정도로는 좀 약하고요. 방음 벽체를 이중으로 시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사이를 조금 띄워주면은 더 방음 성능이 높아질 거고요. 그렇게 해서 기존 벽체가 있다면은 그 위에 벽체를 한 번 더 시공, 벽체가 없는 경우라면은 이중 벽체, 혹은 옆칸이 소음이 심한 업종이라면은 3중 벽체까지 해주면 더 좋겠지만 대부분은 이중 벽체 수준에서 방음은 해결이 되는 편입니다. 옆칸 상가에서 소음이 날 수 있는 업종은 태권도장, 검도장 이런 업종은 기압 소리가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그 벽을 뚫고 들어올 수 있고요. 치과에서의 기계 소리나 비명 소리 이런 것도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태권도장 같은 경우는 그 놀이 수업 같은 것도 같이 하기 때문에 벽을 퉁퉁 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이중 벽체로 해서 중간을 살짝 비워두고 하는 게 그런 것까지 진동까지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음 벽체 시공을 끝까지 천정 끝까지 하는 걸로 방음이 해결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방음 공사인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방음의 기본은 밀폐거든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방음재를 쓰고 방음 벽체를 이중으로 잘 시공을 한다고 해도 의외로 단순한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방음 벽체 면은 밀폐가 잘 되지만 벽체가 바닥하고 닿는 부분이나 벽체가 천정 콘크리트하고 닿는 부분, 그런 부분에 만약에 약간의 틈이 생긴다면 방음 벽체를 이중으로 시공하는 게 무의미해집니다. 방음의 기본은 밀폐이기 때문에요. 방음재를 더 좋은 걸 쓰고 이런 것보다도 그런 사소한 틈을 꼼꼼히 막아줘서 시공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특히 사진에서 보시듯이 파이프라든지 덕트가 지나간 경우는 그 주변에서 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막아주면서 시공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방음 벽체, 방음재 좋은 거 쓰고 시공을 해도 그런 사소한 밀폐를 넘어간다면 방음 성능은 똑 떨어지게 되니까요. 그렇게 밀폐를 꼼꼼하게 해줘서 방음 벽체를 시공했다면 방음은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만큼 잘 처리가 되는데요.
예, 말씀드렸듯이 뭐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상가 같은 경우는 배관이 옆 상가하고 이렇게 관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게 지나가는 배관은 소방 스프링클러 배관, 하수 배관, 상수 배관, 수도관이죠.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큰 상가라든지 예전에 지어진 상가는 환기 덕트, 네모나게 생긴 철제로 만든 함석 덕트가 상가 사이를 쭉 연결해서 관통하면서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스프링클러 배관이나 상수관, 수도관은 물이 항상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지만, 하수관이나 덕트관 같은 경우는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비어 있는 공간으로 옆 상가의 소리가 울려서 그 관을 통해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그렇게 소리가 넘어온다거나 혹은 하수관에서 물 졸졸 내려가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천정 방음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천정 방음 얘기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밀폐를 해서 방음 벽체를 했다 해도 그런 배관이나 덕트를 통해서 여전히 옆 칸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까지만 기억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천정 방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여기서 뭐 일종의 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배기 덕트, 환기 덕트가 옆 칸하고 이렇게 관통해서 지나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은 소리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요. 덕트를 통해서 다른 상가의 냄새가 역류해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물론 역류 방지 장치가 있지만 그게 완벽하지도 않고, 소리, 냄새 입자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요. 그리고 상가가 오래되면은 그런 장치도 부실해지고, 또 실제 작동을 안 하는 덕트가 천정에 남아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른 상가의 냄새가 이제 역류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스터디 카페 인테리어를 마쳤는데 갑자기 뭐 짜장면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덕트가 만약에 옆 상가와 우리 상가를 이렇게 관통해서 지나가고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덕트, 오래된 상가에서 사용하지 않는 덕트라면 철거도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적어도 저희 상가 안으로 나와 있는 그 부분은 아예 밀폐를 해서 냄새가 역류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도 좋습니다. 환기 덕트를 있는 그대로 사용해서 환기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환기 덕트가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고 또 이런 역효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기존 덕트는 밀폐를 해서 막아버리고 환기 장치를 새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방음 부분은 아니지만 연결된 부분이라서 팁으로 말씀드렸고요. 옆 상가와의 방음은 이렇게 방음 벽체를 이중으로 꼼꼼히 밀폐하면서 시공해 주는 것으로 큰 걱정 없이 해결이 됩니다. 오히려 간단한 방음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옆 상가와의 방음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플래녹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